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위험 부담이 있어도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해금리를 결합한 펀드에 1조 원이 몰렸는데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말과는 달리 원금마저 떼일 위기에 맞았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효준 기자. 예. 자, 먼저 문제가 된 그 DLS, DLF 이름부터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어떤 상품들입니까? 네, 쉽게 말하면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을 DLS, 이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품들을 이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이 펀드 형태로 판매하는 게 바로 DLF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 코스피 같은 주가 지수에 연동되는 ELS 상품은 상대적으로 익숙할 텐데 이 주가를 제외한 뭐 금리 같은 이런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DLS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판매액의 이 86.5%가 이 최소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인 이 사모펀드 형태로 팔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이 미국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독일 국채 10년물 그리고 영국과 미국 국채 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영국 CMS 금리 또 미국 CMS 금리가 기초 자산입니다. 이들 금리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 전체 손실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움직인다면 연 4% 안팎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금융투자 상식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김모 씨는 은행 권유로 6개월짜리 독일 국채 10년물 DLF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은행으로부터 해당 상품이 60%의 손실률을 기록했다는 연락을 받고 김 씨는 황급히 환매 신청을 했습니다. 내 평가 금액이 한 1,8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조금 반등해줘가지고 3천만 원 던져 나온 거예요. 만약에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100% 완전히 깨졌어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 3,842명이 총 8,224억 원 규모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별 판매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4,012억, KB 하나은행이 3,87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200억 원대, 증권사들이 74억 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수합 금리와 연계된 상품은 판매액의 85%가 넘는 5,973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은 판매액 전액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대다수 상품의 만기가 끝나는 올해 11월까지 현재 금리가 지속될 경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은 95%가 넘는 손실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인 만큼 해당 상품들이 설계되고 판매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에는 은행사와 증권사, 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에 따라 분쟁 조정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가운데 원금 손실이 가장 큰 상품이 바로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건데요. 자, 박 기자. 예. 상품 구성이 어떻길래 원금의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두 개의 상품 설명서를 좀 확보를 해봤는데요. 네. 이 3월에 판매한 건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 밑으로, 이 5월에 판매한 건 마이너스 0.3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 손실이 시작되는 그런 상품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7%, 또 마이너스 0.62%를 찍으면 원금 전액을 떼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 이 3월 상품을 예로 들면 금리가 마이너스 0.2%에서 0.1%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20%씩 잃게 돼서 마이너스 0.7%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당히 복잡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큰 상품인데요. 자, 정광윤 기자.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상품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은행 창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의 상품이 아니라 최소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인데요. 네. 자본시장법은 큰 틀에서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고 이중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적격 투자자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고객 입장에선 연 4%의 중수익이니 당연히 중위험 상품이겠거니 생각하고 가입을 하실 텐데요. 위험도는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위험 등급 1등급인 초고위험 상품이거든요. 네. 현재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니 마이너스 0.69%로 원금 전액 손실인 마이너스 0.7%에 육박했습니다. 네. 따라서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 상품은 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원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은 뭡니까? 네, 우선 이 독일 국채 금리는요 이미 올 3월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7%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독일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게 된 건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가 몰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오르고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독일의 경기 불황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2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서 0.1%가 감소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1분기에 0.4%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성장세가 확실히 둔화된 겁니다. 예. 독일은 수출 의존도가 또 높은 나라인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제조업 수출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달러나 그 영국 파운드와 금리를 연계한 그런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금리 연계 상품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이 미국과 영국 CMS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은 다소 구조가 복잡한데요. 이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맞바꾼 금리를 CMS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는 국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상품 구조를 보니까 이 금리가 0%를 찍으면 그러니까 0%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CMS 금리를 따져봐서 만기 때의 CMS 금리가 이 가입 당시 금리의 55% 이상을 유지하면 4% 안팎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가입 당시에 영국 CMS 금리가 1%였는데 만기인 1년 뒤에 0.54%가 되면 하락폭인 46%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4,600만 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금감원은 현 CMS 금리 수준이 만기 때까지 계속되면 원금의 절반이 손해 볼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시중 대형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자, 정 기자,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예, 제가 여러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한 60대 투자자는 지난해 은행 측의 권유로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4억 원을 1년 만기 금리 상품에 넣었습니다. 네.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굴리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현재 수익은커녕 평가 손실이 원금의 절반가량 되는데요. 가입 당시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니까 조금 더 높은 3.7%가 있다. 이게 좋지 않느냐. 100% 이게 손실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그거 듣고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나이에. 자, 정 기자,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는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오히려 권유를 해서 그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올해 3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우리은행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결혼자금 1억 원을 투자했다가 4개월 만에 원금 7천만 원을 날린 투자자도 있는데요. 네. 은행 측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이 있고 전문가들이 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깨질 징조가 보이면 대응할 수 있게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연락 안 했죠. 다 깨지고 나가지고 연락했죠. 자, 손실이 더 커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자, 정 기자,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상품은 어느 정도고 기다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원금 기준 1,758억 원가량 됩니다. 내년이 만기인 영미 CMS 연계 상품은 6,141억 원으로 전체 DLF 판매 금액의 75%가량 됩니다. 현재 평가 손실이 50% 수준인데 환매 타이밍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금융권 일각에선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더 빠져서 손실이 더 커지겠지만 내년 상반기엔 경기 반등 전망이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미 시장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반영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방향성을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섣부른 예측이 지금 사태를 부른 만큼 개인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여기에 투입을 하신 분은 아마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상품에 투입한 경우에는 손절매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